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갑니다. 하지만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는 움직입니다. 엔비디아도 움직이고 마이크론도 움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 ADR도 계속 가격을 만들고 미국 금리와 달러, 유가와 환율까지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에 반영돼 변수들이 쉬지 않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장이 쉬니까 볼 것도 없다? 아닙니다. 오늘은 매매를 쉬는 날이지 시장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는 금요일 한국장이 아니라 휴장 동안 미국 시장이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요일 휴장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미국 반도체와 ASML, TSMC 흐름이 왜 삼성전자에 중요한지, 그리고 월요일 삼성전자가 갭 상승하든 갭 하락하든 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정상적인 박자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무너졌고, 또 다른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하루에 5%, 6%씩 움직이고 코스피 전체가 수백 포인트씩 오르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변동성이 조금 커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실적과 업황, 외국인 수급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도 어느 정도 방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SK하이닉스 ADR,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신용자금 쏠림, 프로그램 매매, 금리, 환율, 유가까지 한꺼번에 가격을 흔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휴장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국내장이 멈춰있는 사이 해외 변수들이 월요일 가격을 조용히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휴장 리스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대응할 수 없는 동안 시장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국장이 열려 있다면 삼성전자가 밀릴 때 줄일 수도 있고, 눌림이 나올 때 분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움직입니다. 만약 휴장 동안 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함께 버티며 SK하이닉스 ADR이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강한 갭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다시 흔들리고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갭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휴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요일 방향을 미리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할 일은 매매가 아닙니다. 월요일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 주주가 미국 반도체를 이렇게까지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그리고 SK하이닉스 ADR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투자 심리를 끌고 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AI 반도체와 메모리 업황이 시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강하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듭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AI 가속기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면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ADR이 강하면 월가가 한국 메모리 기업을 다시 가격 매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다르지만 같은 메모리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흐름은 월요일 삼성전자 투자 심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은 삼성전자 주주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이닉스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메모리 전체에 대한 글로벌 평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서 강한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월가가 아직 AI 메모리 수요와 메모리 공급 부족을 끝난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스토리가 아주 선명합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HBM, 미국 ADR, 이 흐름이 월가 투자자에게 매우 쉽게 전달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D램, 낸드,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까지 봐야 하는 훨씬 복잡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메모리 업사이클을 다시 믿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가 다시 장점으로
수요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ADR은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한 온도계입니다. 이제 ASML과 TSMC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는 삼성전자의 직접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체온계입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단 D램을 만들고 HBM 경쟁력을 높이고 더 미세한 공정으로 전환하려면 장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ASML 실적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매출이 잘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메모리 고객들의 장비 주문이 살아있는지, EUV 장비 수요가 유지되는지, 경영진이 AI 반도체 수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AI 가속기와 첨단 패키징 수요를 보여줍니다. 특히 AI 가속기 수요가 강하면 HBM 수요도 함께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HBM 수요가 강하면 일반 D램 공급도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메모리 가격과 삼성전자 실적에도 영향을 줍니다. ASML과 TSMC는 해외 기업 실적이지만 삼성전자 투자 심리에 직접 연결됩니다. 휴장 동안 투자자가 봐야 할 첫 번째 변수는 미국 반도체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오르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어지는지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한지, 마이크론이 반등을 이어가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금리와 달러입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금리 부담이 줄었지만 유가나 연준 발언에 따라 금리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 반도체와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SK하이닉스 ADR입니다. 하이닉스 ADR이 강한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면 월가의 한국 메모리 재평가 기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변수는 ASML과 TSMC 해석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아직 강하다는 신호가 나오면 월요일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지 않고 월요일 삼성전자를 맞으면 시초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장 중에는 삼성전자를 직접 사고 팔 수 없지만 돈의 방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릴 때 삼성전기와 기판주, 장비주, 전력기기까지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장주 하나만 오르는 반등은 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후방 밸류 체인으로 번지면 시장은 그 흐름을 다시 주도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담는 진짜 수혜주 흐름은 후반부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갭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휴장 동안 미국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고 금리가 안정되고 SK하이닉스 ADR이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ASML과 TSMC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강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조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갭 상승은 이미 해외 호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중요한 건 갭 상승 후 버티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강하게 오르더라도 장 후반에 밀리면 휴장 동안 쌓인 기대가 차익 실현으로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 상승 후에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유지하며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돈이 번진다면 반등의 질은 좋아집니다. 강한 출발보다 강한 마감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혼조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반도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TSMC와 ASML 해석이 엇갈리고 금리와 달러도 뚜렷한 방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 삼성전자는 방향을 한 번에 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했다가 밀릴 수도 있고 약하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예측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27만원대와 28만원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장 후반까지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혼주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애매한 장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조금
조금 올랐다고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면 안 되고 조금 밀렸다고 다시 끝났다고 봐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급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세 번째는 갭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휴연장 동안 미국 반도체가 약해지고 금리가 다시 오르며 달러가 강해지고 SK하이닉스 ADR도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 삼성전자는 약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하락이 무조건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장중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면 과도한 공포를 소화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하락 후에도 매도가 이어지고 소부장과 AI 인프라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장 후반에 다시 밀린다면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갭하락에서는 공포에 던지는 것도 위험하고 무작정 저가 매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월요일은 첫 가격보다 장중 저점과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가격대별 기준을 간단히 잡아보겠습니다. 22만원에서 23만원대는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다만 이 구간은 무조건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이 무너지지 않고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며 시장 전체가 추가 패닉으로 빠지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대는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다시 이 구간으로 밀린다면 저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장중 저점이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면 1차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6만원대는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면 급락 공포를 일부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만원에서 28만원대는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29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여기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하반기 이익 지속성, HBM 회복, 메모리 업사이클 논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회복, AI 서버 수요, HBM 재도전, 기업용 SSD,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판단할 물량이 아닙니다. 반면 단기 반등 물량은 다릅니다. 급락 이후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이라면 장 초반 급등 후 장 후반에 밀릴 때 일부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평단 조절은 26만원 회복만 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과 장 후반 흐름, 반도체 소부장 확산을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시초가 추격 금지입니다. 눌림, 장중 저점 방어, 외국인 수급, 밸류체인 확산을 보고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번에 맞추려는 매매는 위험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삼성전자만 보는 투자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만 오르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를 때 어디가 먼저 따라붙느냐를 봐야 합니다.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기판과 MLCC가 살아나는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전력기기가 움직이는지, 증권주와 은행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이 흐름이 진짜 시장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월요일장 초반부터 대형주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보고 늦게 따라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는 길목을 봐야 합니다. 금요일 휴장 동안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미국장에서 버티는지입니다. 둘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지입니다. 셋째, SK하이닉스 ADR이 프리미엄을 유지하는지입니다. 넷째, 미국 10년물 금리와 달러가 다시 부담으로 돌아서는지입니다. 다섯째, 유가가 다시 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하는지입니다. 여섯째, ASML과 TSMC 해석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한지입니다. 일곱째, 월요일 국매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본주를 실제로 사는지입니다. 여덟째,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와 소부장, AI 인프라로 돈이 확산되는지입니다. 이 체크포인트 없이 월요일장을 맞으면 갭 상승에도 흔들리고 갭 하락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같은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아니라 월요일 대응 기준을 세우는 날입니다. 한국장은 쉬지만 삼성전자 가격을 흔드는 변수는 미국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강하고 금리가 안정되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갭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고 금리와 달러가 다시 오르면 갭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초가가 아닙니다. 장중 저점과 종가의 힘입니다. 시초가는 감정이고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버티거나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급, 가격대, 밸류체인 확산, 장 후반의 힘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반도체, SK하이닉스 ADR, ASML과 TSMC, 금리와 달러, 삼성전기와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국장은 쉬고 해외 변수만 쌓이는 구간에서는 월요일장 초반 수급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 대형주 반등 이후 돈이 어디로 확산되는지 보는 것,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투자 방식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쉬어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에게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는 움직이고 SK하이닉스, ADR도 움직이며 금리와 달러, ASML과 TSMC 해석이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월요일 강하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 가격이 아닙니다. 장중에 저점을 지키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그리고 종가까지 버티는지입니다. 이제 시장의 뉴 노멀은 분명합니다. 변동성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회사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월요일 다시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